코뿔소를 본 적 있니? 커다란 주름의 오툴두툴한 가죽을 가진 코뿔소 말이야. 그런데 코뿔소의 겉모습은 왜 그런 걸까? 코뿔소는 왜 주름이 생겼을까? 옛날 아주 먼 옛날 홍해바다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커다란 모자를 쓴 파르시 교도가 살고 있었답니다. 밀가루와 설탕에 물을 붓고 반죽한 다음 건포도와 자두를 얹어 구우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루는 파르시 교도가 과자를 구워 먹기로 했답니다. 파르시 교도는 반죽한 밀가루를 화덕에 넣고 구웠어요. 커다란 과자가 불 위에서 구워지면서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지름 60cm에 두께 90cm의 과자라. 정말 굉장한 음식이 되겠군. 마치 마법처럼 말이야. 이윽고 과자가 다 구워졌어요. 파르시 교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과자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으려고 할 때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안쪽에서 무언가가 쿵쾅 쿵쾅 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코에 커다란 뿔이 나 있고 돼지 같은 두 눈에 예의라곤 조금도 없는 코뿔소였어요. 깜짝 놀란 파르시 교도는 과자도 놓아두고 모자만 쓴 채로 야자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과자 앞으로 온 코뿔소는 코로 화덕을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러고는 모래 위에 뒹구는 과자를 뿔로 쿡쿡 찍으며 모조리 먹어치우고 말았답니다. 아이, 저 코뿔소가 내 과자를! 파르시 교도는 몹시 안타까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과자를 다 먹은 코뿔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섬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나무 위에서 내려온 파르시 교도는 화덕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파르시 교도가 구운 과자를 먹다니 무서운 실수를 했다네. 파르시 교도가 구운 과자를 먹다니 무서운 실수를 했다네. 그 뒤로 5주일이 지나자 섬에는 엄청난 더위가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렸어요. 아유, 더워라.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다? 파르시 교도도 항상 쓰고 다니던 모자와 옷을 벗었어요. 아이고 덥다. 이젠 내 계획대로 해야겠군. 코뿔소도 가죽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는 바닷가로 내려왔어요. 그때만 해도 코뿔소의 가죽은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러웠어요. 그리고 단추도 3개나 달려 있어서 외투처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었죠. 코뿔소가 드디어 가죽을 벗었군. 코뿔소는 모래 위에 가죽을 벗어놓고 바닷물에 들어가 헤엄을 쳤어요. 코뿔소는 그때까지도 파르시 교도에게 과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코뿔소는 예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파르시교도는 코뿔소가 벗어놓은 가죽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얼굴을 쫙 펴고 한 번 웃더니 옷 주위를 3번 빙빙 돌며 춤을 추었어요. 파르시 교도가 구운 과자를 먹다니 무서운 실수를 했다네. 파르시 교도가 구운 과자를 먹다니 무서운 실수를 했다네. 자기가 사는 천막으로 간 파르시 교도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담았어요. 파르시 교도는 항상 천막 안에서 과자를 먹었는데 지금까지 청소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은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내가 나고 따끔거리는 과자 부스러기가 수북했어요. 옳지. 과자 부스러기들이 잘 말랐군. 이 정도면 충분해. 파르시 교도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담은 모자를 들고 바닷가로 나왔어요. 바닷가로 나온 파르시 교도는 코뿔소가 벗어놓은 가죽 속에 과자 부스러기를 탁탁 털어 넣었어요. 자, 과자 부스러기들아, 구석구석 잘 뿌려지거라. 과자 부스러기를 다 뿌린 파르시 교도는 야자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나무 위에서 코뿔소가 물 밖으로 나오기만 기다렸답니다. 잠시 후 코뿔소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해도 지고 날씨도 시원해졌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코뿔소는 가죽을 입고 3개의 단추를 채웠어요. 그러자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묻은 침대처럼 가죽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몸이 왜 이러지? 이 속에 뭐가 들어갔나? 코뿔소는 이상해서 몸을 긁어봤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욱 따갑기만 했어요. 코뿔소는 화가 나서 모래 위에 누워 마구 뒹굴고 또 뒹굴었어요. 하지만 뒹굴면 뒹굴수록 더욱 따끔따끔할 뿐이었어요. 아이고, 따가워라. 도대체 몸에 뭐가 들어간 거지? 코뿔소는 야자나무로 달려가 나무에 몸을 대고 비볐어요. 있는 힘을 다해 거칠게 비벼대는 통에 코뿔소의 어깨와 다리 그리고 단추가 달려있는 부분에 굵은 주름이 생겼어요. 가죽에 달려있던 단추 3개마저 떨어져 나갔답니다. 아이고, 따가워. 도저히 못 참겠다. 이윽고 코뿔소의 몸에는 수많은 주름이 생겨났어요. 아무리 비벼도 몸이 여전히 따끔거리자 코뿔소는 마구 날뛰며 몹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모든 코뿔소들은 가죽에 우툴두툴한 주름을 갖게 되었고 성질도 무척 고약해졌답니다. 코뿔소를 다시 봐야겠는걸? 나중에 코뿔소 가죽도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와, 눈이다, 눈.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눈이 오네. 신난다. 아이들도 나처럼 신이 나나 봐. 어?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왠지 시무룩해 보이는걸? 크리스마스 캐럴. 영국의 한 도시에 스크루지라는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였지만 스크루지는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죠. 뭐가 좋다고 저리 야당해. 에이 시끄러워라. 맞습니다. 부르이 옷을 놓읍시다. 그때 조카 프레드가 들어왔어요. 외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놈의 메리 크리스마스냐? 가난에 먹을 것도 없는 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부르이 옷을 놓읍시다. 삼촌 그러지 마시고요. 내일은 집에 꼭 오세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스크루지는 오히려 화를 내며 프레드를 내쫓았어요. 캄캄한 밤, 잠을 자던 스크루지는 이상한 쇠사슬 소리에 잠이 깼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자넨 말리가 아닌가?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스크루지의 친구였죠. 말리는 온몸에 사슬을 칭칭 감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이 사슬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지은 죄의 대가라네. 조금 있으면 자네에게 3명의 유령이 찾아올 걸세. 부디 자네는 나처럼 되지 말게. 말리. 아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보게? 말리는 스크루지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잠시 후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스크루지 앞에 한 유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난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에이, 싫어요. 난 가기 싫다고. 아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싫어!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방 안이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거, 나잖아. 기억나나? 자넨 책을 무척 좋아하는 꿈 많은 소년이었지. 맞아요. 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란 책을 좋아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구두쇠는 아니었지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 오, 나의 사랑. 배를 기억하나? 지금 자상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지. 젊은 시절의 스크루지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빌과 헤어지게 된 거랍니다. 여보, 오늘 당신의 옛 친구인 스크루지를 만났어.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날도 사무실에 앉아 혼자 일을 하고 있더군. 정말 안 됐군요. 엄마, 다 만들었어요. 아빠, 집으로 가게 해줘. 제발. 스크루지가 눈을 뜨자 스크루지의 방 안이었어요. 그래,
이건 꿈이야. 그때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또 누구죠? 도대체 왜 내 앞에 나타나 날 괴롭히는 거요? 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다 당신을 위해서. 어서 나와 함께 갑시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도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스크루지가 간 곳은 조카 프레드의 집이었어요. 모두들 저녁을 먹고 있었죠. 내일 스크루지 삼촌이 오실까요? 난 그 할아버지 싫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못 써. 자, 우리 모두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크루지는 기도하는 프레디의 식구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난한 주제에 남 걱정을. 하지만 누구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 소리를 치다 스크루지는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스크루지 앞에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날 어디로 데리고 갈 거죠? 바로 당신의 미래지. 세 번째 유령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어요. 스크루지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또 어딘가로 향했답니다. 스크루지는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렇게 구두쇠 노릇을 하더니 혼자서 쓸쓸히 죽고 말았군. 그러게 말이야. 돈이 많으면 뭐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스크루지는 사람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스크루지는 비석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기엔 스크루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다니. 유령, 이건 꿈이지요.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당신의 미래야. 바로 당신이 만든 것이지. 스크루지는 무덤가에 앉아 한없이 울었어요. 스크루지는 울다 잠이 깼어요. 창문에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꿈이었어. 꿈이라고, 꿈! 스크루지는 너무나 기뻤어요.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로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세요! 스크루지는 지나가는 한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여보, 저 사람 스크루지 아니에요? 그러게 웬일이지? 사람들은 모두 반갑게 인사하는 스크루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크루지는 칠면조 가게에 들러 제일 크고 맛 좋은 칠면조를 샀어요.
스크루지는 커다란 칠면조를 들고 프레드의 집으로 왔어요. 스크루지 삼촌. 프레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칠면조를 사왔는데 같이 먹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스크루지는 프레드의 식구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저도요. 넘어질라, 천천히. 그 뒤로 스크루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 잘 됐다. 난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여전히 돈만 알고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거든. 스크루지 할아버지, 모야 선물도 남겨주셔야 해요. 오래전부터 파랑새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였대. 그 파랑새를 찾으러 틀틀과 미틸이 길을 떠났다던데 어떻게 됐을까? 파랑새. 숲속 어느 집에 틸틸과 미틸이란 남매가 엄마 아빠와 살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틸틸과 미틸은 잠이 오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빠, 오늘이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는 내일이야. 그런데 오늘 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실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틸틸과 미틸이 보지 못하는 사이 램프불이 저절로 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끼익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웃집 벨 아주머니와 꼭 닮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얘들아, 혹시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아니요, 우리 집엔 비둘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파랑새는 왜 찾으세요? 우리 딸이 파랑새를 보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구나.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서 할머니의 딸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 모자를 가져가렴. 모자에 박힌 보석을 돌리면 보이지 않던 것도 잘 보일 게다. 할머니가 모자를 건네고 사라지자 틸틸은 모자에 박힌 보석을 살짝 돌려보았어요. 그러자 램프가 빛의 요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틸틸과 미틸은 빛의 요정을 따라 추억의 나라로 갔어요. 추억의 나라엔 틸틸과 미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니, 이 너희들은 틸틸과 미틸이 아니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틸틸과 미틸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러고는 헤어질 땐 파랑새도 선물로 주었답니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세 장에 넣어가지고 추억의 나라를 떠나왔어요. 잘 가라,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추억의 나라에서 나오자마자 파랑새가 검은 새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실망한 틸틸과 미틸은 다시 파랑새를 찾아 떠나기로 했답니다. 이번엔 밤의 궁전으로 가봐요. 거기엔 파랑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틸틸과 미틸은 빛의 요정 말대로 개를 데리고 빵과 설탕의 요정과 함께 밤의 궁전을 찾아갔어요.
제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아.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난 모른다. 밤의 여왕은 틸틸의 모자에 박힌 보석을 보더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밤의 궁전으로 들어가 방문을 차례차례로 열어보았어요. 드디어 네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꽃밭과 수백 마리 파랑새가 보였어요. 오빠, 찾았어! 여기 파랑새가 있어! 틸틸과 미틸은 빵과 설탕의 요정 도움으로 파랑새를 3장에 넣고 밤의 궁전을 나왔어요. 하지만 파랑새는 빛의 요정을 보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틸틸과 미틸은 빈 3장을 들고 파랑새를 찾으러 숲으로 갔어요. 힘들어. 오빠, 더는 못 가겠어. 그때였어요. 나무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무꾼의 아이들 아니야? 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무꾼? 숲의 요정들과 나무들은 틸틸과 미틸에게 화를 냈어요. 나무꾼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우릴 도끼로 찌고 베어가곤 한다고. 너희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지? 얘들아, 혼내주자! 그때 빛의 요정이 나타나 외쳤어요. 틸틸, 모자의 보석을 돌려요! 틸틸이 재빨리 모자의 보석을 돌리자 숲의 요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살았다. 빛의 요정님, 고마워요. 미틸, 어서 파랑새를 찾으러 가자. 다시 길을 나선 틸틸과 미틸은 행복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어여쁜 천사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엄마다! 정말이네? 엄마! 난 엄마의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란다. 그래서 엄마처럼 보이는 거야. 천사님, 그럼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파랑새는 너희들 가까이에 있어. 우리 가까이에요? 그때 멀리서 엄마가 틸틸과 미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얘들아,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 천사님은요? 천사님? 꿈을 꾼 모양이구나. 엄마,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 딸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때 마침 이웃집 벨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파랑새를 찾지 못해서. 아니, 파랑새라니? 그런데 혹시 이 새가 파랑새 아니냐? 오빠! 산비둘기가 파랑새로 바뀌었어! 틸틸과 미틸은 무척 기뻐하며 벨 아주머니에게 파랑새를 주었어요. 몸이 아픈 벨 아주머니의 딸에게 보여주라고 말이죠. 벨 아주머니는 파랑새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틸틸의 집으로 왔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준 새를 보여줬더니 얘가 금세 나았구나. 벨 아주머니의 딸은 아주머니 뒤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틸틸은 파랑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아주머니의 딸한테서 파랑새를 건네받았어요. 그러자 파랑새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어머나, 내 파랑새!
틸틸은 파랑새가 날아간 하늘을 보며 파랑새를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다음에라도 파랑새를 보면 일러주세요. 틸틸에게 돌아가거라 하고 말이에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니. 행복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이번 이야기는 개구쟁이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야. 그럼 우리 피노키오를 만나러 가자. 피노키오. 옛날에 나무를 깎아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드는 목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름을 피노키오라 지어야겠군.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너무 귀여워 뽀뽀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피노키오가 눈을 반짝 뜨지 뭐예요? 할아버지, 안녕? 피노키오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는 마냥 즐거웠답니다. 피노키오는 굉장한 장난꾸러기였어요. 하루는 장난을 치다 그만 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새 다리를 만들어주마. 할아버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어느 날 귀뚜라미 한 마리가 피노키오를 찾아왔어요. 피노키오, 너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졸라 다음 날부터 학교에 다녔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인형극단이 들어왔어요. 피노키오는 인형극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학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야, 피노키오, 인형극 보러 가자. 에? 굉장히 재밌대. 그리고 거기 가면 네 친구들도 아주 많단다.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의 꾀임에 넘어가 인형극을 보러 갔어요. 인형극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피노키오는 인형들과 춤추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저 녀석을 사길 잘했군. 저런, 여우와 고양이가 못된 극단 주인에게 피노키오를 팔아버렸던 거예요. 바보 같은 피노키오. 속은 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야, 고양아, 어서 가자. 극단 주인은 피노키오를 창고에 가두었어요. 창고에 갇힌 피노키오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났죠. 넌 나쁜 아이야. 할아버지 말씀도 듣지 않고 인형극을 보러 오다니. 아니에요. 난 가기 싫었는데.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쭉 늘어났어요. 정말이에요. 가기 싫었다고요. 피노키오의 코는 더욱더 늘어났어요. 피노키오,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요정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자 코가 다시
다시 짧아졌어요. 그리고 요정의 도움으로 창고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갈매기가 집으로 가던 피노키오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피노키오를 찾던 할아버지가 바다에 빠졌다며 피노키오를 바다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피노키오, 이쪽이야. 빨리. 피노키오는 갈매기가 일러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갔어요. 바다에서 할아버지를 찾고 있던 피노키오 앞에 커다란 고래가 나타났어요. 고래는 피노키오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피노키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고래 뱃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거기에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피노키오! 그때 고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바다에 잘 떴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잡고 헤엄쳐 나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알아누웠어요. 말썽꾸러기였던 피노키오는 밤낮으로 열심히 할아버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 앞에 요정이 나타났답니다. 피노키오, 내가 할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쭉 지켜봤어.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젠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요정이 피노키오 머리 위를 빙 돌자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이제 말썽꾸러기가 아니랍니다.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어요.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에이, 그래. 우리 착한 피노키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그리고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기 서 있는 왕자의 동상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함께 가보자.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 한가운데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몸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과 칼에는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었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팔찌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때 제비의 머리 위로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제비가 위를 올려다보니 왕자의 동상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저 멀리 병에 걸린 한 아이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물만 먹고 있구나. 왕자는 자신의 칼에 박힌 루비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제비가 움직일 수 없는 왕자님을 대신해 칼에 박힌 루비를 물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비는
루비를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어요. 이젠 굶는 일이 없겠지? 착한 일을 한 제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왕자님은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보이지? 화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물감을 살 수가 없단다. 저 젊은이가 안 됐어요, 왕자님. 제비야, 내 한쪽 눈의 보석을 뽑아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제비는 하루를 더 머무르며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제비는 이제 남쪽 나라로 떠나기 위해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비야, 내 부탁을 하나 더 들어주지 않겠니?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내 남은 눈을 뽑아 갖다 주렴.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난 괜찮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단다.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하나 남은 보석을 뽑아 소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왕자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가지 않고 왕자 곁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드릴게요. 제비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루는 제비가 다리 아래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됐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왕자는 금조각을 떼어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후로도 왕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금조각을 나누어 주곤 했답니다. 어느덧 왕자의 동상은 금이 모두 벗겨진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비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왕자님, 안녕. 이제 남쪽 나라로 가려는 거니? 아니에요. 전 하늘나라로 가는 거랍니다. 제비는 왕자님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은 볼품없어진 왕자의 동상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머지않아 왕자의 동상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천사는 얼어 죽은 제비와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을 가지고 갔어요. 참으로 소중한 것을 가져왔구나. 하늘나라로 온 왕자님과 제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야. 그건 바로 남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고운 마음씨가 아닐까? 모두들 줄을 지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걸? 황금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큰아들이 어머니가 싸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큰아들은 숲속에서 늙은 잿빛 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그러니 빵과 포도주 좀 나눠주게나. 나 먹기도 부족한데 당신 줄 게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난쟁이와 헤어진 큰아들은 나무를 베다가 그만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팔! 큰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둘째 아들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이번에도 둘째 아들 앞에 잿빛 난쟁이가 나타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 그러니 빵과 포도주 좀 나눠주게나. 싫어요. 먹을 걸 나눠주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둘째 아들 역시 난쟁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나무를 하던 둘째 아들도 도끼를 잘못 찍어 발을 다치고 말았어요. 내 발! 내 발! 둘째 아들도 나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들이 모두 다치자 막내가 나무를 해오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어머니와 형들은 막내를 비웃었어요. 뭐? 우리도 못 해온 나무를 네가 해오겠다고? 저 바보가 나무를 해온대.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가게 해주세요. 결국 어머니는 딱딱한 빵과 시큼한 맥주를 싸주었어요. 막내가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난쟁이가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마음씨 착한 막내는 선뜻 가방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일까요? 가방 속에는 맛있는 빵과 포도주가 들어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아무튼 많이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막내와 난쟁이는 빵과 포도주를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난쟁이는 옆에 있는 늙은 나무를 베어보라고 했어요. 막내가 나무를 베자 황금 깃털을 지닌 거위가 나왔어요. 우와! 이건 황금거위잖아. 막내는 몹시 기뻐하며 황금 거위를 들고 숲을 나섰어요. 날이 저물어 막내는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의 큰딸이 황금 거위를 보자 깃털이 탐이 났어요. 큰딸이 몰래 깃털을 뽑으려는 순간 손이 거위에 철썩 붙어버렸어요. 이를 어째? 얘들아, 나 좀 떼어줘. 그러자 두 동생들이와 언니를 떼내려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두 동생들의 손도 철썩철썩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어찌 된 거지? 엄마, 난 몰라. 다음날 막내가 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세 딸도 줄줄이 따라서 나왔어요. 지나가던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요? 안 돼! 딸들을 떼어내려던 신부님도 셋째 딸 등에 손이 달라붙고 말았어요. 그때 농부가 다가왔어요. 신부님, 어디 가십니까? 농부 역시 신부님의 등에 손이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줄은 한없이 길어졌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임금님은 늘 한숨만 쉬었어요. 어찌해야 공주를 웃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임금님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많은 이들이 찾아와 공주를 웃기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아무도 공주를 웃게 하지는 못했어요. 황금거위를 아는 막내가 궁전 앞을 지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맞춰 뒤뚱뒤뚱 걸었어요. 마침 그 모습을 공주가 보게 되었어요. 저것 좀 봐. 다들 뒤뚱거리며 가고 있네. 공주는 한참을 깔깔대고 웃었어요. 임금님은 공주가 웃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초라한 차림의 막내를 사위로 삼고 싶지는 않았어요. 궁전에 있는 빵을 모두 먹고 궁전 지하실의 포도주를 모두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럼 공주를 주겠다. 막내는 도움을 청하러 잿빛 난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황금거위가 나왔던 나무에 웬 덩치 큰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보게, 먹을 것 좀 있나? 산더미만한 빵과 포도주 한 통을 다 베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네. 그래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는 남자를 데리고 궁전으로 갔어요. 덩치 큰 남자는 궁전에 있던 모든 빵과 포도주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어요. 어떻습니까, 임금님? 아직도 막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임금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서나 물에서나 어디든 달릴 수 있는 배를 가져오너라. 그럼 공주를 주겠다. 막내는 다시 숲으로 난쟁이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내가 도와주지. 빵과 포도주를 먹은 덩치 큰 남자는 바로 난쟁이였어요.
난쟁이는 막내에게 땅에서나 물에서나 다닐 수 있는 배를 주었어요. 막내가 배를 가져오자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막내와 공주를 결혼시켰어요. 그 뒤로 왕이 죽자 막내는 왕이 되어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황금 거위에 붙어 뒤뚱뒤뚱 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해봐. 내가 공주였어도 웃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여우가 자루를 메고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가네. 그런데 자루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밤에 찾아온 여우. 어느 날 길을 가던 여우가 나무방망이를 발견했어요. 나무방망이잖아?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여우는 나무방망이를 들고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여우는 농부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방망이는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요. 여우는 어느새 의자에 누워 쿨쿨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우의 말대로 꼬리는 의자 밑에, 나무방망이는 난로 밑에 둔 채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여우는 나무방망이를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그러고는 농부에게 나무방망이를 돌려달라며 화를 냈어요. 아니, 내 나무 방망이는 어디에 있죠? 방망이가 없으면 대신 저기 있는 거위를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거위를 주었어요. 방망이 대신 거위라. 욕심쟁이 여우는 거위를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길을 나섰어요. 다음날 여우는 건너 마을에 사는 농부를 찾아가서 재워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거위는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마음씨 착한 농부는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요. 다음날 여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위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농부에게 거위를 내놓으라며 화를 냈어요. 내 거위를 찾아내지 못했으니 대신 칠면조를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칠면조를 주었어요. 거위 대신 칠면조라. 칠면조를 든 여우는 더욱 신나게 걸어갔어요. 여우는 또 다른 농부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여보세요? 착한 농부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칠면조는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여우는 농부의 집에서 또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여우는 칠면조를 잡아먹고 농부에게 화를 냈어요.
내 칠면조가 없어졌으니 대신 저 양을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양을 주었어요. 칠면조 대신 양이라. 여우는 양을 끌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여우는 새색시와 살고 있는 농부네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의자에 누워서 꼬리는 의자 밑에 집어넣고 양은 난로 밑에 넣어둘게요. 농부 부부는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요. 아침이 되자 여우는 양을 잡아먹고 농부에게 화를 냈어요. 내 양이 없어졌으니 대신 저 여자를 주세요. 그때 어쩔 줄 몰라 하던 농부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그럼 자루에 넣어줄 테니 조심해서 가져가거라. 여우는 자루를 메고 농부의 집을 나섰어요. 양 대신 사람이라. 여우는 힘차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개 짖는 소리잖아. 영리한 농부는 자루 안에 새색시 대신 개를 넣어둔 거예요. 놀란 여우는 자루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루에서 나온 개는 여우를 향해 크게 짖어댔어요. 아이고, 여우 살려! 어휴, 거짓말로 남의 물건을 뺏으려고 하다니. 하지만 이젠 여우도 다신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겠지?